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5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 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 선도, 다이어그램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도는 x의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선도가 나옵니다. 전단력 선도, 굽힌 모멘트 선도 두 개를 그리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A 그림에서 보시면 x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거리가 x일 때 그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 그 단면에서 발생하는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x가 조금씩 계속 커질 때마다 그 단면에 발생하는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를 계속 구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부분은 계속 똑같다가 이 예제에서는 갑자기 P가 발생을 하면 이 P를 지나기 전까지는 동일하다가 P를 지난 후부터 이 두 가지의 값이 큰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모멘트는 처음부터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전단력 선도와 굽힌 모멘트 선도를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넘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보호규약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 면에선 아래쪽이 플러스 또 반시계 방향으로 두는 이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힘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래프에서 양수 부분으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뒤에서 한번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구조물에서 이제 우리가 반력이 RA와 RB가 있으니까 두 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식을 구할 수 있겠지만 모멘트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A점에서 모멘트 합이 0이고 B점에서 모멘트 합이 0이다. 그러면 A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발생할 수 있는 모멘트가 뭐죠? P가 이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러면 P 곱하기 O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P 곱하기 거리가 A. 그쵸? 그 다음에 이 RB가 이런 식으로 도는 플러스 방향으로 도는 그래서 손이 그어줘. RB가 길이가 L만큼 떨어져 있고 그거에 더해서 0이다 라고 하면 RB가 바로 나오죠. RB는 L분의 PA다 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이 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런 방향으로 돌고 그럼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면 P 곱하기 B 그리고 계속 손이 그어지네요. P 곱하기 B 그리고 RA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죠. 마이너스 RA 길이는 L 이 0라고 하면 RA는 L분의 PB라는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반력, 미지수를 다 구했으니까 이제 이 자유물체도의 구간별로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P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잘라서 두 개의 자유물체들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왼쪽에서 잘랐을 경우에는 아래에 B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면에서 그릴 때 항상 V가 이렇게 아래 방향, M이 반시계 방향, 이렇게 부호규약을 지켜서 플러스 방향으로 그려준 후에 그런 다음에 자유물체도니까 평형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수직 방향일 때는 RA가 위로 가죠. 그 다음에 V가 아래로 끝이죠? 그러면 V는 RA고 RA가 뭐였죠? RA가 L분의 PB였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모멘트식은 항상 이 잘린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잘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멘트가 어떻게 발생하죠? RA가 이렇게 돌죠. 그러면 근데 이게 무슨 방향인가요?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RA 그리고 거리가 어떻게 되죠? X 그리고 모멘트가 뭐가 있네요? 이 점에서 바로 플러스 방향의 모멘트 플러스 M은 0라고 하면 M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M은 RAX 근데 RA가 또 주어졌었죠? 여기 L분의 PB 얘를 또 내리고 오면 L분의 PBX가 된다. 그래서 지금 X가 A 0보다 크고 A보다 작을 때의 값을 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집중하중이기 때문에 는은 없어요. 는은 없고 A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점 자체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 그런 후에 자유물체도 C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X가 A보다 크고 L보다 작을 때 그때는 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또 수직력이 0이 되고 모멘트가 0이 된다라는 식으로 한번 구해보죠. 이제 여기서 잘랐으니까 이제 P는 살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플러스 방향의 부호규약으로 굽힌 모멘트와 그 전단역과 굽힌 모멘트를 그려준 거고요. 그러면 수직력으로 하면 RA가 플러스 아래쪽 방향 P 마이너스 P 아래쪽 방향 V 마이너스 V는 0이다 라고 하면 V는 RA 빼기 P고 또 RA가 또 여기서 주어지죠. 그럼 RA 넣으면 마이너스 L분의 PB가 된다. 모멘트는 항상 잘린 이 면에서 생각을 하죠. 그러면 A가 이 방향으로 돌고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RA 곱하기 거리 X 그 다음에 이 P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죠. 플러스 P 근데 거리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그 거리는 X에서 A를 뺀 값이죠. 그래서 X에서 A를 뺀 걸 곱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 이 모멘트 플러스 방향의 모멘트가 더해서 0이 된다 라고 하면 또 M에 대한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또 RA가 똑같이 주어졌으니까 또 얘를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다음의 식으로 정리가 되고 얘를 또 풀어서 계산하고 묶어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전단역과 굽힌 모멘트 선도를 구하기 위해서 구간별로 평형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조물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반력이 미지수니까 항상 미지수인 반력을 구한 후에 그 반력을 다 구하곤 어느 부분을 잘라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뭔가 변화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자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중이 발생하는. 그럼 여기 하중이 발생하니까 이 점과 이 점에서 나누면 각 구간별 그래서 x가 0에서 a까지 그리고 x가 a에서 l까지 이 두 각 구간으로 나눠서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테고 그래서 b와 c와 같은 두 개의 자유물체도를 그린 후에 플러스 방향으로 플러스 부호규약에 맞춰서 전단역과 굽힌 모멘트를 그리고 각각의
수직력의 합이 0이다. 모멘트가 0이다. 수직력의 합이 0이다. 모멘트가 0이다. 라는 평형방정식을 구하면 되고, 특히 모멘트는 항상 이 자른 위치에서 그리면 된다. 그렇죠? 간단하죠? 이렇게 쭉 구하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노트, 여기 이렇게 노트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는 구조물 우측 부분의 자유물체들을 고려하는 것이 더 간편함. 이게 무슨 말이죠? 일단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 봅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많이 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문제를 더 단순하게 푸는 방법이 를 터득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래, 여기와 여기를 자르면 된다는 건 알았는데 여기서 자르면 꼭 이쪽을 가지고 풀어야 될까요? 이쪽을 가지고 풀 수는 없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유물체도는 사실 내가 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왼쪽 부분은 너무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오른쪽에서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RB. 그럼 힘은 하나도 살아있지 않고 이 잘린 부분에서의 모멘트. 그러면 왼쪽 면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게 플러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직력 어떻게 되죠? V F는 0이라고 하면 F 타 위네어 플러스 방향으로 이게 0. 그러면 RB는 마이너스 V. 그렇죠? 근데 RV가 아니라 V는으로 구해야죠. V는 마이너스 RB. 그럼 마이너스 RB가 뭐예요? RB가 여기 있죠. L분의 PA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L분의 PA. 그럼 아까 이 값이랑 동일하죠? 마이너스 L분의 PA. 훨씬 간단하게. 그리고 또 모멘트식을 구해봅시다. 모멘트식을 구해보면 내가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면 오른쪽에서 푸나 왼쪽에서 푸나 똑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모멘트는 항상 이 잘린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모멘트 M이 무슨 방향이죠?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 M. 그리고 얘가 RB가 플러스 방향으로 돌죠? 플러스 RB. 그럼 여기 거리가 얼마죠? 여기 거리가 전체 L에서 X만큼을 빼준 거죠? 그쵸? 그러면 L에서 X만큼 빼준 게 0이 된다. 라고 하면 결국에 밑에다 볼게요. M은 RB L-X인데 RB가 뭐죠? RB 여기 있었죠. L분의 PA. 그러면 L분의 PA L-X. 그럼 뭐예요? 얘랑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왼쪽에 자유물체를 놓고 풀었을 때 다소 좀 복잡했던 식들이 오른쪽에서 푸니까 굉장히 빠르게 단순하게 나오죠. 왜냐면 이런 이런 힘들이 여기에선 그러니까 살아있지가 않으니까. 단순하게. 그렇죠? 그래서 자유물체들을 그릴 때 물론 헷갈리시면 사실 왼쪽부터 그냥 차근차근 하시는 게 안 헷갈리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연습이 되면 왼쪽 게 복잡하다 싶으면 오른쪽 것을 놓고 구하시되 항상 이 부호 규약을 주의하셔서 V와 M 이 방향을 주의하셔서 잘 주의하셔서 그린 후에 풀면 동일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V와 M에 대한 식을 다 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
네. 우리가 식을 이걸 다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x의 0에서 x가 0에서 a일 때 그 전단역 v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고 부핀 모멘트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고 x가 a에서 l 사이일 때 v의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고 m의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식을 알았으니까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x가 a인 점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0이고 여기 이제 l이죠. 기준으로 v에 대한 식과 m에 대한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v가 a보다 작을 때 l분의 pb라고 했어요. 그냥 양수죠. 그러니까 그냥 컨스탄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l과 pb가 주어져 있으면 어쨌든 그 값이 l분의 pb로 이렇게 쭉 일정하게 갈 테고요. 그러다가 a에서 l 사이에는 갑자기 마이너스 l분의 pb로 바뀌어요. pa로. 그렇죠?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죠? 마이너스 값으로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l분의 pa. 이게 바로 V선도입니다. 그래서 불연속이 일어나네요. 그 다음 모멘트의 선도는 모멘트는 또 0에서 a까지는 l분의 pbx래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죠. 어떤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l분의 pb. 그래서 0일 땐 0이고 0 집어넣어보면 0이잖아요. x에 0 집어넣어보면. 근데 a일 때 x가 a일 때 이 점은 얼마가 되죠? 여기 a를 집어넣어보면 l분의 PAB잖아요. l분의 PAB를 높이로 가는 이런 쭉 직선이 되는 거죠. 직선식이 되겠죠? 근데 A에서 L 사이는 L분의 PA L-X. 얘는 뭐죠? 얘는 딱 보면 그냥 A를 한번 또 집어넣어보면 L-A고 L-A가 뭐예요? L-A가 B죠. L에서 A를 빼면. 그러니까 얘는 L분의 PAB죠. 그러니까 A를 집어넣으면 L분의 PA 여기 점이네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L일 때를 계산하면 L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X에다가 이게 0이 돼버리니까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있는 사실 이거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L분의 PA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줄어드는 이런 직선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 식만 구했으면 앞에서 평형방정식으로 이 식을 구했으면 선도는 그냥 그 식에 따라 그리면 되죠. 네? 그리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도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식을 알았으니까 다 해볼 수 있어요. 일단 VA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A점에서의 발생하는 그 전단역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V식에 대로를 넣으면 되죠. X에. 근데 뭐 X가 뭐 넣을 게 있나요? 없죠. 그냥 얘는 항상 그냥 RA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RA구나. 그러니까 사실 0일 때 이거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RA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 RA라는 값이 L분의 PB였고요. 그 다음에 VX는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긴 한데 X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냥 컨스탄트 함수인 거죠. 그냥 쭉 L분의 PB로.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L분의 PA로. 그리고 VX의 값은 X는 A에서 P만큼 갑자기 감소함.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A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서 L분의 PB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마이너스 L분의 PA가 됐는데 여기 이 떨어진 폭이 얼마? 이게 P라는 거예요. 요 차이가.
그래서 뭐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보면 나오겠죠?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보면 나오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여기 사이는 이 어느 부분을 자르는 거잖아요. P를 만나기 전에 이 P를 만나기 전에 잘랐을 땐 평형을 이루려면 이 V랑 RA랑 어때야겠어요? 같아야겠죠. 그래서 계속 여기서 이 점 사이에서는 RA만큼의 힘으로 계속 전단력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랑 얘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P를 만나는 순간 P를 만나고 탁 지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P의 도움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P가 아래로 누르니까 RA랑 평형을 이루려면 원래 RA만큼 누르던 거에서 P를 빼줘야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여기서 만약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 얘와 얘의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P의 값이 굉장히 크다면 오히려 얘가 너무 내리는 힘이 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올려줘야 얘와 얘가 힘을 합쳐서 P와 평형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P가 큰 경우에 해당해서 쭉 떨어지고 오히려 전단력 선도가 반대 방향의 힘으로 그 위쪽 방향으로 힘을 가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 문제에선 P가 얼마인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럼 P 크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B는 얼마냐? 이 점에서의 VB는 얼마냐? 그럼 또 V의 식에 L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L은 X가 A에서 L 사이의 식에다가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때 V 값은 RA 빼기 P였다. 근데 RA 빼기 P가 뭐예요? 그걸 생각을 해주면 아까 앞에서 했었을 거예요. RA랑 RB랑 P랑 더해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RA 대신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P 빼기 RB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집어넣으면 P 없어지고 마이너스 RB 남겠네요. 그쵸? 그 마이너스 RB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 값이 여기 값이 마이너스 RB다. 이게 마이너스 뭐 L분의 PA랑 같은 거고요. 네,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또 모멘트 선도에 대해서 한번 보면 또 MA는 얼마냐? x가 0일 때니까 M0를 하면 되고 이때는 모멘트 왼쪽 식에서 왼쪽 A의 0에 가까운 그럼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뭐예요? 그냥 0이네요. 그래서 0이다. 그리고 MX는 어떤 식이냐? 아까는 V는 컨스탄트 식이었지만 얘는 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RAX다. 그리고 X가 A에서 L 사이에선 다음과 같은 식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X에 대한 리니어 식이었죠. 율기가 있는. 그럼 모멘트의 맥스 값은 어디냐? 라고 하면 뭐 이미 이 식을 통해서도 뭐 알아낼 수 있겠지만 이미 이 점이 최대값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 선도를 그려봤을 때 L분의 PA가 AB가 최대값이라는 걸 안다. 그렇죠? 근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전 시간 3.3 식을
3.3, 4.4죠? 4.5를 배웠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4.4에서 막 이런저런 것들을 막 유도하고 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하다라 나온 이 두 가지 식이 있어요. 한번 뒤돌아가셔서 이제 보시면 그 당시에 그랬죠.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뒤의 내용을 배우면 이해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식이 유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V를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Q고 M을 X로 미분하면 V다 라는 식이 있었어요. 얘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V를 X로 미분을 하면 V식이 뭐예요? 지금 V식이 얘인데 X가 안 들어있고 컨스탄트니까 미분을 하면 뭐예요? 0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Q가 0인 거죠. 그러니까 분포하중이 없다라는 뜻이죠. 분포하중 없죠. 그거 맞고 그러면 M을 X로 미분하면 뭐냐? 이 식이었죠? 그럼 이 식 그대로고 그럼 이게 맞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M식을 만약에 뭐 M식을 여기에 해당하는 M식을 얘를 X로 미분하면 뭐예요? X로 미분하면 X만 사라지고 이거죠. 이게 뭐가 같나요? V랑 같죠? 얘도 그렇죠. 얘도 X로 미분을 하면 이 기울기만 살아남으니까 마이너스 L분의 PA 얘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M식을 미분하니까 V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뭔가 제대로 풀었구나 라는 것을 검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두 가지 식이 성립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이 아래에 좀 작게 써있는 두 점 A에서 B가 있을 때 M 모멘트 B와 모멘트 A를 빼면 A점에서 모멘트와 굽힌 모멘트와 A점에서 굽힌 모멘트를 빼는 건 V식을 X에 대해서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와 같다. 그리고 그거는 바로 A와 B 사이의 전단력 선도의 면적이다. 적분이니까. 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단력 선도 자체를 안 배웠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X가 0에서 X가 A 사이의 전단력 선도의 면적. 그러니까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이걸 B점이라고 했을 때 X는 A인 게 여기 그리고 X는 B인 게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전단력 선도의 면적을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전단력 선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지금 전단력 선도는 여기인데 여기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면적이 얼마예요? L분의 PB 곱하기 A죠. L분의 PB 곱하기 A니까 P, AB죠. 그게 얼마예요? 바로 여기 값이죠. 그러니까 지금 MB가 L분의 PAB고 MA가 0이에요. 두 값의 차이 MA에서 MB를 뺀 건 그대로 이 값이죠. 그쵸? MB에서 MA를 뺀 건 L분의 PAB. 그게 뭐냐? 바로 전단력 선도의 면적이다. 그래서 결국에 X는 0에서 X는 A까지의 전단력 선도의 면적이 L분의 PAB고 그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굽힌 모멘트의 증가량이다. 0에서 L분의 PAB까지. 그래서 이 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전단력 선도 그래프를 알면 얘를 가지고 굽힌 모멘트식을 그 선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뒤에서 또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A, 0에서 A까지만 했지만 A에서 L까지도 보시면 그럼 A에서 L까지 변할 때는 여기 면적이죠. 여기 면적인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여기 면적은 플러스고 마이너스 면적이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겁니다. 얼만큼 감소하냐면 요 면적만큼. 요 면적이 얼마죠? 요 면적이 또 L분의 PA 곱하기 여기 거리가 B니까 또 면적이 동일하게 L분의 PAB예요. 그쵸, 면적은. 면적은 부호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럼 L분의 PAB만큼 감소하면 되니까 L분의 PAB가 제로가 돼버린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막 덕지덕지 색칠을 해서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 다시 이렇게 이게 아니네. 손으로. 자, 그러면 아까의 케이스에 또 이어서 수업을 그만하라고 하나 봐요. 이번엔 또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등분포 화중이 있을 때, 표라는 등분포 화중이 있을 때 어떻게 변단력 선도와 고비 모멘트 선도를 그리는지. 그러면 이때도 일단 이 반력을 먼저 구해야겠죠. 반력을 먼저 구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니까 뻔하죠. 지금 양쪽에서 받쳐주고 위에서 누르니까 이 두 힘이 이 누르는 힘을 양분해서 가져가겠죠. 그럼 이 힘이 분포하중인데 넓이를 구하면 되고 그러면 그 힘은 QL이죠. 그럼 얘네가 반반씩 가지면 되니까 2분의 QL씩 2분의 QL씩 가지면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직관적으로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물체들을 구려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집중하중이 아니니까 어디에서나 잘라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아무 데서나 일테를 잘랐다. 그러면 그걸 그림을 이쪽에다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뷰가 있고 그러면 V, M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X고 그러면 버티컬임은 어때요? 이 RA를 한번 그렸네요. RA 그럼 RA가 위로 됐나요? RA가 위로고 분포하중 Q 곱하기 X가 밑으로고 V가 밑으로 마이너스 그게 0이 된다 라고 하면 V는 RA 빼기 QX고 RA를 아까 구했죠? RA가 2분의 QL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QL 마이너스 QX가 된다. V 구하고 모멘트식 이 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면 되니까 RA가 이 방향으로 돌죠? 마이너스 RA의 거리는 X 그 다음에 이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바꿔줘야 되죠. 여기 집중하중으로 그러면 집중하중의 힘의 크기는 Q 곱하기 X QX 그리고 거리는 X의 반이니까 2분의 X 그쵸?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M이 있고 플러스 M은 0이다 라고 놓고 풀면
얘를 m식으로 고쳤으면 다음 것처럼 표현할 수 있고, 왜냐면 아래에 있는 또 여기서 가져오면 되니까요. 2분의 QL을 갖고 오면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이 식은 보니까 2차 2차 함수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리려고 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죠. 오른쪽처럼.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L, 8분의 QL 제곱인 2차 함수인 거죠. 그러면 이제 식을 구했으면 사실 그 식을 보고 그냥 그리면 됩니다. 식을 보고 그리면 되는데, 그래서 V식은 얘고, 딱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Q인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X가 0일 때 얼마? X가 0일 때 2분의 QL. 그럼 X가 L일 때 L을 집어넣으면, X에다가 L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QL. 그러면 두 점을 쭉 이어주면 전단력 선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모멘트 선도는 아까 이 구한 2차 함수를 아니까 일단 꼭지점이 2분의 L, 8분의 QL 제곱이니까 2분의 L, 여기가 2분의 L이죠. 딱 8분의 QL 제곱. 요 점을 아는 거고. 그러면 0일 때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계산해보면 그냥 제로가 되죠. 그리고 X에다 L을 집어넣어도 동일합니다. L을 집어넣어도 다 사라지고 0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이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걸로 끝나냐? 선도는 그렇지만 아까처럼 동일하게 또 네. 이 선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V에 대한 식을 구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간이 없어요. 아까는 앞에 집중화중일 때 구간별로 식이 달랐는데 얘는 구간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선도, 그러니까 전단역 하나의 코피 모멘트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또 VA 구할 수 있죠? VA는 V에다가 제로를 넣으면 되니까 X에다 제로를 넣으면 되죠? X에 제로를 넣으면 그냥 RA. 그럼 VB는 어떻게 구하냐? 그건 또 여기다가 X에다가 L을 넣으면 되죠? X에다 L을 넣으면 결국에 뭐 여기다 넣어도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2분의 QL이 돼서 그 값은 결국에 마이너스 RB랑 동일하다. RA랑 RB랑 사실 같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앞에서 그 4.4에서 유도했던 식이 유도되는지 보기 위해서 dx분의 v랑 dx분의 dm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v식을 x로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 기울기 마이너스 q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네요. 그럼 이제 m을 x로 미분을 해보자. m식을 x로 미분을 해보면 요 식을 미분을 해보면 x로 그러면 뭐 얘는 x는 2분의 q를 남고 얘는 뭐 2 앞으로 오고 2분의 q x가 되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q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그런데 이 식이 뭐냐? 바로 뭔가 평소랑 다르게 이렇게 되죠. 아이고.
이 2분의 QL-QX가 이 식과 동일하죠? 그쵸? 그게 뭐였어요? V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도 맞다라는 걸 증명을 했죠. 그러니까 대대로 풀었으니까 이게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멘트 맥스 값은 얼마냐라고 하면 사실 그림에서 알 수 있죠. 꼭 지점이죠. 8분의 QL 제곱. 그쵸? 이 값인데 이 값은 또 이 식에서 바로 또 구할 수가 있는 게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최대값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0인 거잖아요. 기울기가 0인 건 뭐죠? 미분한 값이 0인 점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미분한 점이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미 미분을 했죠. x를 m으로 미분하면 결국에 v가 되는데 이 v식이 0이 되는 결국에 얘가 0이 되는 점이 뭐예요? 여기다 x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줬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일 때 x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고 그 2분의 1이라는 값을 m의 식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8분의 QL제곱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앞뒤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서도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에 미분한 점이 0이 된다는 건 모멘트 선도에서 V가 0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V가 0이 되는 점에서 뭔가 최대값이 발생을 했다라는 걸 이제 좀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하중선도의 또 면적 우리가 전단역의 면적이 부피 모멘트 선도에서 증가량 감소량을 결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보면 지금 하중선도의 면적이 어때요? 면적이? 점점 2분의 QL에서 마이너스 QL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어쨌든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Q인 거죠. 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Q예요. 그렇죠? 근데 이 면적만큼 원래 모멘트가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왼쪽 거부터 보면 면적이 어때요? X가 늘어날수록 점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아직은 플러스기 때문에 모멘트가 증가하는 건 맞아요. 증가하는데 증가가 점점 더 크게 증가하나요? 점점 작게 증가하나요? 점점 작게 증가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처음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서서히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죠. 왜냐면 면적이 작아지잖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이. 그렇죠? 아까 앞에서 전당력 성도가 이렇게 컨스탄트일 때는 이 굽힌 모멘트가 일정하게 증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면적이 줄어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점점 완만하게 증가한 거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꼴이 돼버렸죠. 마이너스 꼴이 되고 이때는 면적이 어때요? 갈수록 늘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엔 서서히 감소하다가 작게 감소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단력 선도가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형태가 되면 이렇게 2차 곡선에 2차 함수에 모멘트 선도가 나오는 거고요. 앞에 한번 돌아볼까요? 앞에서 이렇게 컨스탄트하게 전단력 선도가 발생하면 모멘트는 여기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x는 0에서 x는 2분의 1 이상의 전단력 선도 면적이 8분의 QL제곱이고 여기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면적이 8분의 Q 여기가 딱 8분의 QL이잖아요. 여기가 2분의 1이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QL 곱하기 2분의 1의 삼각형 면적이고 그게 바로 이 꼭지점의
가 같다. 이 면적만큼 여기서 증가했을 테니까. 이런 게 모든 게 앞뒤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2분의 1에서 L로 갈 때는 이 면적이 또 마이너스 8분의 QL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QL제곱이었던 게 제로로 뚝 떨어지는 거죠. 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아직 끝나진 않았네요. 이번엔 마지막 여러 개에 집중하죠. 여러 개에 집중하죠. P1, P2, P3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맨 처음 그 예제랑 비슷한 거예요. 그 힘이 발생하기 전과 후로 자르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잘라야 되죠. 여기서 한번 잘라보고 여기서 한번 잘라보고 여기서 한번 잘라보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한 번 더 잘라야 되네요. 여기서 한 번 더 잘라야 되죠. 이제 첫째 구간은 그려보면 여러 번 그려야겠네요. 4번이나. 그리고 V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V는 바로 나오죠. V는 RA로 나오고 M은 여기 점에서 계산하려면 RA 곱하기 X니까 M은 RAX 그냥 바로 나오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구간은 이번엔 P1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V, M 이게 여기를 자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뭐 V는 이제 뭐 암산으로 내실 수도 있고 안 되시면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RA 빼기 P1 빼기 V는 0이다. 라고 하면 V는 으로 고치면 RA 빼기 P1이 되겠죠. 그리고 모멘트는 또 여기 이 점에서 모멘트를 구하면 RAX가 있을 테고 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X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A1이니까 또 마이너스 B1 X 마이너스 A1이 된다. 그렇죠? 이거 이제 제가 평형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M으로 넘겼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사실 문제 자체는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은 조금 또 힘이 많네요. 힘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꼭 굳이 힘이 많이 있는 쪽으로 구할 필요 없이 이 점으로 왔으면 여기를 가지고 푸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우측 부분의 자유물체도를 그리자. 우측 부분의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그리고 B3고 이 방향만 잘 그려주면 V랑 M 그러면 또 사실 V 빼기 P3 플러스 RP가 0이 되니까 V는으로 고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죠. 네, 모멘트 이 점에서 모멘트를 하면 또 뭐 이 M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P3가 모멘트를 발생시키는데 여기 길이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원래 전체가 L이었고 거기서 B3만큼 빼면 되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는 이 방향이었고 마이너스 B3 L 마이너스 B3 그러니까 L에서 X를 빼고 B3를 뺀 그쵸? 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RB가 이번엔 RB는 전체 L에서 X만큼을 빼면 되고 네, 여기까지가 그쵸. 여기까지가 X군요. 지금 괜히 또 헷갈리게 만들어 드렸네요. 여기까지가 X고
왼쪽에 오른쪽 걸 그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x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l이고, 그래서 l에서 x 뺀 거, 그리고 플러스 방향 0이 된다 라는 걸 가지고 풀면 지금 부호가 바뀌었네요. 이 부호 맞죠? 예, 여기가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m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동일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이거는 뭐 복잡한 건 아니에요.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도 여기를 자르는 거니까 요 부분, 요 남은 부분만 계산을 하면 되죠. 정말 간단하게. 네. 그러면 아무 힘도 없으니까. 여기 방향만 이렇게 정확히 VM 수업을 오래 하면 얘가 버벅이더라고요. 그러면 V 플러스 RB는 0이니까 V는 마이너스 RB가 되는 거고, 이 점에서 모멘트를 하면 마이너스 M, 그 RB 플러스 방향이죠. RB 거리는 어떻게 되죠? 전체 L에서 X를 뺀 L-X가 0이다. 그러면 또 M으로 고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그래서 다 구했다. 그래서 결국에 다 구했는데, 그러면 이제 선두를 그리면 된다. 선두는 식을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V선도부터 보면 0에서 A까지 이제 다른 색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원래 이게 이렇게 평행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선 V는 항상 그냥 RA다. RA. 그러다가 두 번째 구간에서는 RA에서 P1을 뺀 거. P1이 쭉 떨어져서 여기가 RA-P1이 되는 거죠. RA 빼기 P1. 그 다음에 네 번째 구간부터 볼게요. 그냥 바로. V는 마이너스 RB. 네 번째 구간은 V는 마이너스 RB고, 세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RB 플러스 P3. 그러니까 P3만큼 올라간 거죠. 그럼 여기.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쭉 떨어질 테고. 근데 특징은 뭐냐? 중요한 건 그 차이가 바로 집중하중 크기랑 동일하다라고 했죠. 쭉 오른쪽으로 갈 때는 계속 전단력이 RA였다가 집중하중 PB를 만나는 순간, 그걸 지나가는 순간 P1만큼 떨어지고, 또 쭉 컨스턴트 하다가 P2를 만나는 순간 P2만큼 떨어지고, 그리고 쭉 가다가 P3만큼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얘와 얘의 차이, 이 값이 P2인지를 정확히 또 확인을 하려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시면 돼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시면 되는 거고, 네, 차이 값을 계산을 하시면 돼요. 차이 값을 계산하면 되고, 왜냐면 또
RA와 RB에 관한 식은 또 평형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RA, RB, P1, P2, P3가 다 관련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RA 더하기 RB 빼기 P1, P2, P3가 0이기 때문에 이 식과 이 모든 식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 이 차이가 P2가 나와요. P2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이 구조물만 보고도 이제는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걸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 모멘트 선분. 사실 모멘트 선분은 또 이거를 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그릴 수 있죠. 뒤에도 사실 나오기는 할 텐데 각 점의 값을 구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이게 다 직선이기 때문에 현재 직선이라는 걸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사실? 전단역 선도를 그렸으면 이 면적을 가지고 굽힌 모멘트 선도가 어떻게 되는지 안다고 했었죠? 거기서 어때요? 이 구간에서의 이 넓이만큼 굽힌 모멘트가 변한다. 그래서 이 넓이만큼 얘는 증가하고 또 아직 플러스니까 이 넓이만큼 증가하는데 아까보다 덜 증가하겠어요? 많이 증가하겠어요? 덜 증가하죠. 왜냐면 면적이 작잖아요. 처음에 이쪽 구간 면적이 크기 때문에 많이 증가하고 적게 증가하고 갑자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음의 방향으로 많이 증가하죠. 음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죠. 감소. 그 다음 또 이만큼 면적으로 감소하고 마이너스니까 이해가 되죠? 뒤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포인트는 전단역은 각 구간 내에서 일정, 그러니까 이 집중하중을 만나기 전까지는 요 구간에서는 전단역이 일정이라 이거죠. 하지만 하중 작용점에서 하중의 크기만큼 급격한 변화다. 급격한이라고 되네요. 급격한. P1을 만나는 순간 P1 뚝 떨어지고 P2를 만나는 순간 P2만큼 뚝 떨어지고 P3를 만나는 순간 P3만큼 뚝 떨어진다. 근데 여기서 또 뭐 항상 지금 사실 P1, P2, P3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뭐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해서 P2까지든 플러스였다가 P3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따라 다르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굽힌 모멘트는 각 구간 내에서 선형이다. 굽힌 모멘트. 왜 선형이에요? V가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V가 컨스탄트니까 면적이 구간별로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그 일정하니까 일정한 양만큼 주르륵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중점에서 모멘트 값을 구하여 연결하면 BMD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아까 식이 복잡해 보였는데 그 앞에 식이 이렇게 모멘트 식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연결될 거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식에다가 M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X에다가 A를 넣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A1을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2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다가 A1을 넣으니까 뭐 A1이 되는 거고 M2는 어떻게 구해요? 또 요 식에다가 A2를 넣으면 되는 거죠. A2를 넣으면 되고 또 M3는 요 세 번째 식에 넣는 것보다 요 식에 넣는 게 낫겠죠? 네 번째 식에다가 A3를 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각각의 꼭지점을 알 수 있으니까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리고 좀 더 단순화할 수가 있겠죠. RA, RB, 뭐 P1, P2, P3 관계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구하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그래서 이으면 되는데 하는데 이제 좀 더 이해도가 있는 저희는 V선도에서 그냥 바로 그리면 된다. 그쵸? 아까 면적으로 그린 것처럼. 그리고 전단역 선도의 불연속점에서 dx분의 dm의 변화가 있음. 이건 무슨 말이냐면 dx분의 그러니까 m을 x로 미분한 항상 v라는 식을 배웠었죠? 그쵸? 그러면 실제로 이 A1에 해당하는 구간은 v 값이 RA니까 이 기울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RA라는 거예요. 얘는 기울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값 RA-P 값. 그쵸? 또 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V 값이다. V 값이 곧 기울기다. 그렇죠? 근데 각각 그 불연속점이 발생을 했었죠, 여기가. 기울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이 바로 이 힘이 발생하는, 집중하중이 발생하는 그 점에서 dx분의 dm, 그러니까 기울기의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두 점 사이의 굽힌 모멘트 변화량은 두 점 사이의 전도량 선도의 면적에 닿아. 이미 했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증가량은 여기 면적이다. 면적에 해당한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증가량은 면적이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감소량은 여기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감소량은 여기 마이너스의 면적이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 P1, P2 사이의 굽힌 모멘트의 변화는 M2 빼기 M1은 M2에서 M1을 빼면 뭐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냥 V선도에서 여기 나왔는데 색깔 한번 바꾸려고 하는데 좀 힘드네요. 한 번만. 네. M2와 M1의 차이 값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 값이고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각형 면적으로 구할 수도 있죠. 이게 A1이고 이게 A1이고 이게 A2였으니까 여기 길이는 A2 마이너스 A1이고 높이는 RA 빼기 T1이고 이거를 곱하면 넓이죠. 그리고 mx, 모멘트 max는 하중점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P1, P2, P3 크기를 모르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그린 거고 근데 이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제로가 되는 점이잖아요. V가 제로가 되는 점이 이제 P2가 발생하는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M2가 최대값이 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P1, P2, P3의 크기에 따라 아까 그렸던 것처럼 제가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P3 있는 점에서 M3가 아마 이런 식으로 제일 커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V 값이 0일 때 왜 최대값을 가질까요? 모멘트가. V 값이 0일 때가 면적의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죠. 딱. 그러니까 면적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부분. 그게 바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증가하다가 바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4.5 예제 문제를 제외하고 다 나갔고요. 오늘 조금 길게 걸렸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예제를 차례대로 풀고 그렇게 되면 그 챕터 4가 마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